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대원외고만 7년째인데 정말 중학교 애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커리어가 상당한 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학생 애들을 직접 가르친 적이 없는데 최근에 3년간 도대체 중학교에선 뭐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나중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프리 외대 부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일단 제 소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번 기말고사 기준으로 대원외고 1, 2, 3학년 전체 수강생이 35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 1, 2, 3학년 다 합쳐가지고 대치동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500명 정도 되니까 그냥 대부분 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휘문고는 최상위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죠. 임동현 학생. 네, 그 학생 팀을 제가 2년간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한영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쪽 의대반을 이제 유지를 했고요. 저는 전공이 생명공학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영어교육 부전공입니다. 대치동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대부고 영어 내신의 수준과 유형인데요. 그냥 이런 거는 되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유튜브라든지 아는 분이라든지 다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정해진 거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는 이과 전국 최상위를 리드하고 있는 명실상부 넘버1 학교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사실상 이과 학교예요. 이렇게 보면 국제랑 문과가 되게 비중이 적은. 근데 외고 수준의 영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영어만 놓고 보면 그냥 외고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너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항목이니까 넘겨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살짝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요번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형식은 어차피 시험 형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워들리 와이즈에서 이 객관식 어휘 문제가 쫙 깔려요. 그리고 전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5에서 40문제가량이 100% 객관식으로 나온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영외고랑 그 다음에 외대부고의 특징인데 서술형이 없어요. 대원외고는 서술형이 1, 2, 3학년 전부 30%를 유지를 해요. 그 학교랑은 이제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어휘가 쭉 깔리는데 이 어휘를 살짝 그냥 이렇게 면면을 들여다보시면 수능 어휘 아니에요. 어차피 어휘집이 그냥 얘네만 고유하게 그냥 워들리 와이즈라고 외국 책을 써요. 그리고 수준 자체가 워들리 와이즈가 우리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레벨이. 근데 이제 위에 상위 레벨 해가지고 교재를 해서 하고요. 수능이랑은 상관없는 단어들이 사실상 7,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보실 게 뭐 동그라미 치시거나 하이라이트 치실 거면 여기가 포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즈. 그래서 시랑 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중심 학교에서 시랑 산문이면은 거의 사실상 독약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애들은 다 소화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외대부고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시험의 소스가 되는 이 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스가 보통 대부분의 일반고나 자사고는 그냥 싹 다 수능형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 다 수능형이에요. 그다음 모의고사 몇 개 해가지고 뭐 60개 4회차 묶어가지고 가고 뭐 수능 교재 EBS 하고 하는데 이쪽은 아예 그냥 다 밀고 1학년 전부 다 비문학으로 다 처리, 문학 비문학으로 다 처리해요. 자,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여기서 산문 들어가고요. 여기서 which of the following is a correct explanation about the poem above.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초 수준의 인트로 문제거든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 수업했고 산문 수업했으니까 내용 확인 문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읽는 양과 속도예요. 결국에는 이런 게 지문이 8개에서 10개가 깔리면서 35개에서 40개의 문제가 들어오면 아무리 지문을 먼저 공부하고 들어갔더라도 사실은 선지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선지 읽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학생이냐면 영과고 준비했던 애들이에요. 제가 휘문 수업, 최상위 수업을 통해서 영과고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과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휘문 온 애들이 많고 실력은 비등비등 하더라도 뭐 요번에 그 카드에 논술 전형으로 붙은 아이 보면은 영어가 그냥 휘문에서 계속 3이었어요. 수능은 1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수리논술로 카드 의대 붙어버렸어요. 약간 그 레벨인데 외대부고는 그게 안 돼요. 외대부고는 영어 내신을 요 정도 레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 그냥 편안하게 계속 쭉쭉쭉쭉 선지를 이거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외국급의 영어 풀이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지문의 대략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완벽한 교재도 있어요. 교재도 있고 다 있는데 보통 프린트로 많이 나오고 프린트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길어요. 그냥 기본적인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 이만하다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 지문은 요만해요. 기본적으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길이.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이제 수능이랑 사실상 상관없는, 예를 들면 마케팅 갈 곳을 잃었다. 뭐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애들 뭐 거의 경영대학원 거의 준비하듯이 그 인문사회 쪽으로, 인문사회 철학 쪽으로 쫙 깔아줘요. 보통 과학 지문은 많이 피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과학 지문은 외고도 그렇고 외대보고도 그렇고 다 피하는 편이고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못 봤고 대부분 인문사회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지문들이.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이게 지금 레이블링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A, B, C, D, E 해가지고 지문에 쫙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면은 작품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 문학적 장치로 들어갈 거고,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과적인 관계, 논리 관계, 그다음에 어휘의 뜻, 맥락적인 의미, 그다음에 수사적 목적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rhetorical purpo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고 있는 시험 유형은 토플밖에 없어요. 탭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외대보고 들어갈 애들한테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정도의 응시 시험이고요. 하려면 토플이에요. 만약에 이제 인증 2개 중에 있으면, 탭스는 모르겠어요. 탭스는 그걸 했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휘 정도라고 봐요. 어휘는 탭스를 인정해요. 탭스가 쫙 토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독해력에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는 별로, 그냥 토플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게 길죠? 제가 프리타임을 재봐요. 제가 지금 대원외고에 집중하면서 시즌에는 계속 대원외고에 거의 완전히 올인하고 있지만 피문이랑 학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다시 그 방학특강 돌아가기 전에 한 3주 휴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비라고, 제가 대표인데 저희 팀한테 여기 대치동에 있는 이런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한영외고는 유성호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외대부고나 다른 학교들은 제가 다 시험지를 구해서 한번 보거든요. 왜냐하면 입시는 전체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외고조차도 수능 지문을 늘리고 있어요. 되게 여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번 차세대 지금 2학년부터는 기본적으로 교과도 외고에서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교의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아이의 등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등수와 이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되게 속속들이 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을 그어버리면 수시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쫙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가둬두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되게 대학을 잘 가는 애들의 풀을 늘려주고 싶은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영악한 전략을 쓰고 있고, 확실히 외대부고도 그렇고 외고가 여기서 조금 앞장서 가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살짝만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다양한 종류의 지문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수능은 X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3학년 때, 중3 때 뭐 그래도 영어는 바쁜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면은 수능해야지, 문법 해야지. 외대부고는 문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요. 그거 학교 선생님이 대충 다 교감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기출도 딱 한 문제가 뭐 of which, in which, where 해가지고 접속사 관련해가지고 그때 딱 컨셉, 테마가 있어요. 어법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완전히 순수한 독해력 자체, 어휘력 자체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이 글만 잘 읽는 게 아니라 글을 보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반박하고, 특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의 방식대로 사고할 수 있는 게 좀 체화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고생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저한테는 외대부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도 잘하는 진짜 엘리트예요. 영어도 잘하는 의대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이미지예요. 제 이미지면 그냥 모두가 바라보는 외대부고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외고를 탈피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로 완전히 체질을 바꾼 다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과는 또 국제도 좋고 뭐 문과도 좋지만은 이과가 이끌어가고, 그 말인 얘기는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본류 자체가 이과적 스펙을 갖추고 여기에 영어를 더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애들은 사실상 보너스를 받고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국내파다 그러면 사실 준비해야 돼. 제가 중학생들 되게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외고에서 완전히 올인해서 대원외고에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본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대원외고는 못 견뎌요. 기본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딱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정도 되는 시험을 그닥 어렵지 않게 그냥 자기가 딱 내신 때 공부한 걸로 제대로 된 점수. 그러려면 내신 때 공부는 누구나 하지만 밑바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깔려 있느냐, 요 포디움의 높이에 따라서 사실 공부량과 그다음 공부의 강도, 아이들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 확률적인 것들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냥 외고 수준 준비예요. 외고 수준 준비고, 약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숙명여고라든지 아니면 휘문이라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가지고 최상위 해가지고 그냥 의대 라인 쭉 따라갈 거나 그런 이과다. 또 혹은 문과도 있고 국제도 있겠지만 국제는 조금 라인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정하셔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어법과 서술형 중심, 지금 대치동의 중3 영어 시장의 대부분을 거의 상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래도 뭐 누구 수업은 듣고 올라가야지,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신이지, 내신은 어법이 중심이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라인은 타면 여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제가 어차피 되게 객관적이고 좋은 입장인 게, 저는 외대부고를 내신 안 해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특히나 고등학교 때 요구하는, 외대부고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끊겨 있어요. 이과 전체 중심 시장으로 입시가 완전히 방향을 틀고, 영어는 절대 평가로 오래전에 바뀌었고 영어가 완전히 void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백이에요. 저도 파라군 키드예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 은퇴하셨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그 큰 돈을 싸들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미군 부대 가가지고 회화했던 제가 그 영어 키드예요. 저는 사교육이, 우리 엄마가 공교육 출신이지만 사교육 쪽에서는 정말로, 저는 서초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서초에 있는데 글쎄요, 과연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지형은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중학교가 공백이야. 저 딸이 있거든요. 초3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수학과학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절 닮았나 봐요. 전 영어도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중간을 연결해줄 중간 다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실제로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하는 중학교 학원들이 있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하고 있어요. 대원외고에서 오늘도 특강 마감됐거든요. 특강이 현강 80명 제한하거든요. 관리 때문에. 그래도 다 마감이에요. 왜냐하면 토플 하니까. 그리고 3학년 때 혹시 여기 외대부고 오셨지만 또 외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외고 갈 수도 있죠.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진짜 혁신적이에요. 지금 현재 고2가 치르는 첫 시험이잖아요. 외고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제가 보기에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커리큘럼 바꿔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놓고 3학년에 영어 선택 과목을 3개를 깔아주면서 전부 다 이거 딱 보면 얘 대원이네, 딱 티나게 만들어놨어요. 대학들한테. 과목명도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영어 전공어 이제 사라졌잖아요. 영어과. 그거 과목을 부활시키는 과목도 만들어 놓고 되게 다채로워요. 외대부고 당연히 지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과로 가려고 해도 영어는 외고 수준을 요구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학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하는 거고, 중학생들이라고 수준을 낮춰서 내려갈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고교, 외고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이 독해력, 이 독해 수준, 지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라인업에 최근에 가장 한 게 대원 2학년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 Belt and Road Initiative, 그 다음에 1학년에서는 De-extinction Program, 그러니까 멸종된 종을 과연 복원하는 것이 과연 기술로는 가능한데 이것이 윤리적으로도 올바른가, 이런 것들로 비문학을 쫙 채워줄 거예요. 길이는 깁니다. 기본 5단락이고 이 지문 하나에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인 이 닥터가 가장 반대할 만한, 챌린지할 만한 의견이 무엇인가, 밑줄 친 부분을 필자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밑줄 칠 문장의 implication은 무엇인가, 과연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걸로 정말 순수하게 독해적으로 챌린징하게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 사실 10회 기획했는데 저 너무 아쉬워요. 저는 한 30회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컸고 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입학 전에 전반적인 영어 피지컬은요, 저만큼 이걸 슬프게 많이 느낀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당연히 제일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괴롭겠죠. 왜냐하면 정말 잘하고 그중에 영어도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상대평가로 치르니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보고가 매 시험마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애가 딱 첫 시험 보고 병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신을 영어를 엄청 투자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거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해봐가지고 시험 본 것도 있지만 내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뭐 쉬는 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애, 뭐 엄청나게 막 토플 인증, 뭐 토플 점수 다 따네, 어쩌고 저쩌고, 뭐 AR 지수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득실득실 거리는 거 보면 기죽어요. 그러면 앵커링 이펙트가 발생해버려요. 너무 초반에 발생해요. 기초 체력과 피지컬은 올린 상태에서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even ground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어 애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딱 보고, 우리 집도 그러거든요. 이게 수학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수학도 싫어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애가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영어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은근히 외고 짜거든요. 애가 똘똘하면. 그러면 외고 준비하는 애들은 의외로 딱 요 충성파 라인들이 있어요. 외고 가겠다. 저한테도 엄청 전화 와요. 어머님들이. 왜냐면 이렇게 알게 연결돼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한영 갈까요? 대원 갈까요? 맨날 두 개야. 다른 데는 없나 봐. 한영 갈까요? 대원 갈까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집 가까운 데 가세요. 근데 저라면 도전 피하지 않고 대원 보내겠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원을 조금 더 믿어요. 입시 지도가 여우 중에 상여우예요. 그리고 입시가 변하는 그 길목 있죠. 거기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턴어라운드 시켜요. 지금 전 사고를 포함해가지고 자사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죠. 정말 휘문 말도 안 되죠. 2년 연속 미달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풍선 효과로 중동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이거 몇 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외고가 엄청나게 경쟁률 바운스백 한 다음에 지금 이제 2.0 평균 2.0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 학교는 그냥 자사는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자사랑 다 선을 긋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영어 피지컬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even ground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분석하는 even ground는 수능이 아니고 탑스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얘네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거기를 선행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똘똘한 아이들이니까 딱 보여주고 몇 번 수업하면 다 알아차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일로 가라. 이게 맞다. 할 거고요. 저는 합격이 아니라 입학 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외대부고가. 그러면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 학교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녹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만의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 피지컬은 정말로 오래가요. 진짜 오래가요. 내신 공부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3가지입니다. 압도적인 독해력, 그 다음에 정확한 문장 해석력과 논리적 사고력.
제가 최근에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예요. 의외로 저를 약간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어 꼰대 역할을 자처하거든요. 이거 애들이 쓱 읽어요. 쓱쓱쓱. 제가 스케이트 탄다고 놀리거든요. 쓱쓱. 도대체 뭘 찾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자기가 읽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사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읽어요. 그럼 딱 뭐가 나오냐면은 전체 흐름은 보여요. 단락도 대충 보여요. 하지만 정확하게 물어보면 이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읽더라도 정확도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이거는 어법에서, 즉 문장 구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로 어휘력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밑에 두 가지가 결국엔 계속 옆에서 붙어줘야 저 맨 위에 있는 독해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최근에 대치동에서 수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맨 위만 강조해요. 그래놓고 맨날 하고 나가지고 문제만 풀려. 저는 대원에서 제가 토플 세트를, 저 지문 하나 5단락에서 8단락짜리 550에서 6, 700단어짜리 지문 하나 딱 세팅하고 문제 5개 제가 다 직접 출제해요. 저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지난 5년간 노력해왔거든요. 일주일에 7개씩 나가요. 1학년 7개, 2학년 5개, 12개씩 개발해요. 일주일에. 저는 진짜 골방에 앉아가지고 진짜 일주일 내내 그거 해요. 교재 만들어요. 요 정도 수준을 계속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풀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문제 풀고 답이 이거 아니에요. 다 읽어줘요. 같이 전부 다 읽어줘야 돼. 애들은 봐야 돼요. 이게 자기가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의 독해를 보고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는 지금 10주 특강 커리큘럼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자체 교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 고난이도 독해는 저의 이제 자체 교재이고 제가 이제 인쇄해가지고 책자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 매번 나가는 게 아니라 1, 2, 3회차, 그 다음에 4, 5, 6회차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나갈 거고 프린트가 같이 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대치권에서 별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걸 거예요. 보통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문과 단문, 그 다음에 각종 추론이라든지 패러그래핑,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시즌 1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는 지금 시즌 2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시즌 2는 이제 약간 조금 여기에서 달라질 거예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제 어법과 서술형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은 사실상은 별로 그렇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 들어올 거고요. 저희 수업은 주 1회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2회차부터 1시 30분에 테스트 실시해요. 저는 대규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6년간, 7년간 이걸 해왔고 이제 우리 중3 학생들과도 할 거고 요게 되게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집단 효과예요. 그래서 이 집단 효과가 되게 긍정적으로 발생해요. 만약에 딱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봤는데 애가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그럼 너무 잘 된 거예요. 다음 시간 잠깐만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해본 적이 없나 보네 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되게 좋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공부를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에 배운 것들을 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운 거 반영하고 원래 해야 될 거 넣고 어휘 테스트 빡세게 보고, 어휘 테스트는 심지어 일부는 한글로 뜻쓰기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내비두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다 찍어요. 객관식 다 찍어. 나중에 정확하게 물어보면 야 DVS가 뭐야? 그러면 DVS? D로 시작하게 되게 나쁜 뜻, 부정적인 뜻. 원래 DVS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dishonest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말이 candid고, 그다음에 뭐 treacherous라든지 unscrupulous라든지 쫙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냥 객관식으로만 그걸 다 막을 거고, 아무튼 빡세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제가 외대부고 붙어가지고 제가 가르칠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진짜 영어로 꿀리지 않고 되게 좋은 폼 만들어서 외대부고로 올릴 생각입니다. 자, 저희 수업은 총 10회고요. 7월 12일 아주 빠르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9월 13일까지 시즌 1 진행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중학교 레벨로 내려와가지고 첫 수업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첫 수업인 만큼 되게 정성을 많이 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 중3들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보면 볼수록 조금 무서운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중3들과 정말 학구적이고 정말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꼭 등록해 주시고 아이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